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동영상 내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될 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의 멋진 보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세계유산 지정의 목적을 되새겨봅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역사를 지닌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곳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이 보존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세계문화유산 13곳, 세계자연유산 2곳으로 총 15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5곳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는 199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석굴암은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대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서기 774년 신라 혁옹왕대 완공하였으며 건립 당시 석굴암의 명칭은 석불사로 칭하였습니다. 석굴암의 석굴은 토암산 중턱에 인공으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 공간에는 본종불인 석가열의 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금강역사상, 천왕상 등 총 39채의 불상을 조각하였습니다. 불국사는 토암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심오한 불교 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기념비적인 예술품이지요. 석굴암과 불국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계약,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자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종묘로 이동합니다. 조선 왕조 역대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종묘의 뛰어난 건축적 가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소장문화재로 정전, 영령전, 종묘제략, 종묘제례가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당의 표본으로서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의례 공간입니다. 종묘에서는 의례와 음악과 무용이 잘 조화된 전통 의식과 행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해인사 장경판전이고 이곳도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판 8만 회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장경판전은 정면 15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하였습니다. 장경판전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 북쪽의 건물을 법도전이라 하며 동쪽과 서쪽에 작은 규모의 서사 간판전이 있습니다. 해인사 8만대장경은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불교 경전 중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경전이며 장경판전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관을 위해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 과학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덕궁으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은 1997년 지정되었으며
조선 왕실의 아름다운 정원과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입니다. 창덕궁은 조선 왕조 제3대 태종 5년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며 창건시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편전인 선정전, 침전인 희정당, 대조전 등 중요 전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 태종 12년에는 본화문이 건립되었고 세조 9년에는 약 6만 2천 평이던 후원을 넓혀 15만여 평의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창덕궁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수원 화성으로 여행해봅니다. 이곳은 19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적인 군사시설로 대한민국의 군사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선왕인 영조의 둘째 왕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성으로 천봉하고 화성 부근에 있던 웅치를 수원의 팔달선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습니다.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의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 화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소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해당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문화재청에서 수고하여 잘 만든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15곳 중에서 위에 5곳을 먼저 탐험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유산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자산을 함께 탐험하며 이 아름다운 보물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